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30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2대 국회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야 모두 의원총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날부터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거라는 예감이 바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 재발입니다. 작년에 최상병 특검법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결국은 1차에서 가결시켰지만 가반수니까 가결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불과 그제 이틀 전에 재투표에서 다시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이 됐죠. 이 부결이 된 이 법안을 바로 지금 이틀 만에 다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뻔한 것이죠. 지금 이 탄핵 자력을 깔기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무슨 뭐 특검법, 제가 낮에 전에 들었다시피 심지어 대북 송금, 곧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눈앞에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특검을 하겠다는 일종의 어거지죠. 어거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또 본인이 당 대표를 하면서도 나중에 대선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특히 현직 대통령 거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그 당정 분리에 의해서 당 대표를 연임을 하면 원래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당헌 당규로 바꾸는 이런 작업까지 지금 오늘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델리에서는 이재명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이재명판 유신이다 그런 말까지 붙였습니다. 본인의 대표직을 연장을 하고 대표직 연장하면은 당정 분리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사법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당 대표직을 가지고 대선 후보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장치까지 다 만드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은 이제 오늘부터 조국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죠. 배치도 날아가고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1호 법안이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법 재발이 조국의 소위 조국 혁신당이라는 데는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뭐 사실상 한동훈 딸 탈탈 한번 털어보겠다. 이게 1호 법안입니다. 마치 조민에 대한 이 복수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 박은정 뭐 이렇게 해서 자규건이라고 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는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다 보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이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오늘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가 됐으면 이제 한동훈 만약에 이게 좀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볼 때도 민주당이 동조를 해줘야지 이제 가반수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이 볼 때도 이것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해서 한동훈 딸을 탈탈 털겠다는 게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아마 이 거리를 둘 텐데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오늘 사실상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때 오늘 한동훈도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본인은 그때 불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아니지만은 사실상 정치판에 등판을 했습니다. 재등판했습니다. 오늘. SNS 글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이 배신했다 이렇게 했을 때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 좀 논쟁을 벌이는 이 정도 SNS를 했는데 오늘 22대 국회 등판과 더불어 한동훈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것은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정치판에 이번에 바로 뛰어들겠다. 그 선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지구당 부활 문제죠.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구당이라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 있었죠. 각 그 254개 각 지역구에 지구당 있어서 거기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사무국장도 두고 뭐 조직부장도 두고 이래서 지역구당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라도 그때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저번에 이 보수 정당에서 차떼기 사건, 정치 자금, 그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이후로 정치 개혁 법안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오세훈법 이걸 하면서 지구당을 없앴습니다. 그 부작용이 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돈을 뭐 조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정치 과잉이 된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앴죠. 없앴는데 지금 그 시간이 2004년에 했으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으니까는 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부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정치 개혁이라고까지 하는 거죠. 이 현역 국회의원은 당협위원장을 겸하면 당협, 지금 당원협의회, 당협하고 지구당은 좀 개념이 다르죠. 당협은 그것을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당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실도 그 선거기간 아니면은 열지 못하고 후원금도 모금 못하고 하는데 지구당은 후원금들을 모집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20년 전에는 거기가 마치 이제 비리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이 폐지를 했는데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4년 동안 이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 있는 반면에 신인들은 거기 그 제약이 있어서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 지구당이라도 활성화해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 사람들도 활동을 하게 하자. 자, 그것이 일종의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강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을 철폐했던 것은 정치개혁, 부패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이것을 다시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바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마치 대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다. 맞다.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 20년 동안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사실 2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정치판에 막 돈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없어졌고, 그래서 이 지구당의 순기능을 좀 살릴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그런 거 약속을 했었죠. 정치개혁, 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상황, 지구당에 대해서 22대 국회 첫날 입장을 밝혔으면 본인의 결심,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그 결심은 굳혀졌다고 보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4개 그 여론조사 업체가 같이 조사를 하는 지표조사 결과에서 전국 지표조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야 되는 거죠.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이런 조국당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을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선택, 그러니까는 견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의견이 또 7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제 7대3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의 지지 정도가 7대3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와 반대.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도 70% 정도로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한동훈의 등판도 사실상 오늘 기정사실화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22대 국회는 아주 험난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또 조국, 또 양산에 있는 문재인, 최근에 특활비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타지말 김정숙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의 친문계들도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방어막을 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 방어막을 치는 것은 결국은 공격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특검 전국 한 5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국으로 가겠다 이 상황인데, 자, 이걸 누가 막을 거냐? 누가 막을 거냐? 당 대표가 누가 되면은 그걸 과연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저는 결자 해제를 몇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한동훈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은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든지 뭐 안철수든지 원희룡이든지 본인이 어떻게 막겠다,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맞서겠다, 이런 또 계획을 밝히고 하면은 그때는 구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